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역의 힘이라는 책에서 논리적 사고 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 주역의 사고방식은 논리적 사고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주로 개념화, 분류, 유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표현된답니다. 개념화, 추상적 사고를 통해 사물의 차이와 공통점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변화의 공통성과 일반적 법칙을 찾기 때문에 음량 개념은 주역에서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음량이라는 개념은 음과 양이라는 도를 통해 표현하고 만물의 변화도 음효와 양효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물은 모두 음량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량 개념은 추상성을 띠기 때문에 사물의 일반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량 보호는 어떤 구체적 사물의 특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8개에서 64개로 확대되는 시스템이 사고를 개념화한 편입니다. 사고의 개념화란 인류가 이미지적 사고에 의해서 이성적 사고로 나아가는 더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8개의 사고는 천지와 만물을 해설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기납하고 분류해 8가지 특성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계사전이 이야기하는 같은 방향인 것들은 유형에 따라 모이고 같은 사물은 무리에 따라 나눈다. 방위, 유치, 무리, 군분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비록 특성이 제각각이지만 동시에 같은 구속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한 나라의 우두머리를 나타내고 온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버지가 한 집안의 주인이고 온 집안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아버지가 머리가 몸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물을 같은 유형으로 기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어떤 사물이든 건개로 나타낼 수 있고 씩씩한 속성을 가지면서 어떤 사물이든 같은 유형으로 기납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사물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사물의 속성은 음량과 강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류란 강함과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육효로 이루어진 계는 본계와 지계, 내계와 외계, 종계, 착계, 교계, 고역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 자리 사이의 관계에서 효인은 비, 성, 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음량의 두 가지 속성이 자리의 성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위와 당위가 아닌 것으로 나누며 중효와 중효가 아닌 것으로 나눕니다. 네 번째, 괴효에서 점치는 말은 길하다, 이롭다, 위태롭다, 인색하다, 후회한다, 허물, 흉하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사물을 같은 유형으로 기납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각 유형마다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 사이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사물이라 해도 모든 속성이 같은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속성만 같은 사물도 있습니다. 다른 사물에서 같은 속성을 뽑아낸 같은 유형으로 기납하는 것이 차이는 그대로 두고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주역의 분류 사고는 이런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는 분류하는 사고력을 가져야 더 깊이 있게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사람의 성격을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야만 다른 성격의 아랫사람을 함께 어울리게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강류가 서로 도와 반대되는 것도 같은 점을 갖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쪽의 태극, 음량, 오행의 대목에서 조직 안의 인재를 조합하는 문제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금, 목, 수,
화, 토로 나눠지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지닌 성격의 분류가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음금, 양금, 음목, 양목처럼 음양의 2가지 속성을 아우르면서 분류하는 사고의 수준이 깊어집니다. 만약 시장 마케팅에서 모든 제품의 구매자를 같은 유형으로 보는 무차별 영업을 펼친다면 다른 유형의 구매자에게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테이고, 구매자들은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파고드는 작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가 오직 가격에 있다고 가정하는 일도 분명 잘못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제품의 기능만重시할 뿐 가격은重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도 지나치게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잠재적 구매자를 구매 동기에 근거해서 실용적 유형이나 유형을 따르는 유형등으로 나눈다면 구매자의 분류를 통해 잠재적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기초적 방안을 대략 세울 수 있습니다. 분류 사고는 목표로 정한 대상에 관해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주역은 태극에서 양의가 생기고 양의에서 사상이 생기며 사상에서 8개가 생기고 8개가 거듭해서 64개를 얻는다는 기초 단계의 분류 사고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64는 이미 논리적인 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6교로 이루어진 궤를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64개의 계상은 결코 64가지 현상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가지 사물의 현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극 개념에 근거해서 갈려 나온 것들은 여전히 전체의 일부분일 뿐 독립해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가 둘로 나뉘고 둘이 하나로 합치는 1분 2, 2합 1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태극이 분해된 64개 자체도 사실 태극입니다. 분류사고는 전체론적 사고의 일부분입니다. 다음은 유추에 관한 것인데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